또 궁금해하실 영상이 하나 있어요. 저희가 특종으로 입수한 영상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앞서 언급한 이 박강배 대표가 요즘 한동훈 행보마다 가서 1인 시위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까 홍장원 그 메모 티셔츠 입으라라는 아이디어를 제가 지금 떠올랐는데 네네. 그 홍장원의 메모, 말도 안 되는 외계어 같은 메모를 근거로 대통령이 체포하려고 했다라는 걸 믿고 홀라당 넘어가서 탄핵을 주동시키고 대통령님 구속되게 만든 주범 한동훈이 오늘 청년 행사에서 개망신을 당했다고 합니다. 예. 어떤 영상인지 한번 PD님 준비가 됐을까요? 한번 영상을 보시고 관련된 설명을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자꾸 잔재주 부리니까 이렇게 됩니다. 네. 찢으려고 딱 손을 잡으니까 옆에 낌새를 챈 있던 사람이 저 사람이 아마 한 달 유튜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요. 이 예. 핸드폰 들고 예. 있는 거 보니까. 셀카 모드로 지금 하고 있고. 예. 이게 여러분 어떤 상황이냐면요. 오늘 한동훈이 신촌에서 대학생 연합과의 무슨 토론 행사를 했대요. 네. 어제 북콘서트 하고 나서. 근데 거기에 저 여학생이 카이스트 여학생이라는 것까지는 지금 정보가 돌고 있거든요. 네네. 카이스트 여학생이 한동훈한테 사인을 요청했어요. 사인을 받자마자 그 앞에서 그 사인을 찢으려는 거예요. 근데 찢는 순간 옆에 있던 한 달 유튜버가 저 학생 손을 확 낚아채 버려요. 이게 영상에 고스란히 찍혔다라는 게 저 네. 화면 안에 한동훈이 있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화면 가운데 네. 뒤통수 보이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되게 안 어울리는 스웨터 입고 있는 사람이 한동훈이에요. 네, 아니 저거는 뭐 뒷머리만 봐도 우리가 네. 한동훈이구나라고 알 수가 그렇죠. 있죠. 네, 그러니까 네. 한동훈이 이제 아마 적잖이 당황했겠죠. 멘붕 온 걸 숨기면서 아이 뭐 괜찮아요 막 말하고 있는데 저는 일단 여기서 몇 가지 짚어야 될 포인트가 있어요. 아니 한 달 유튜버들 지들 뭔데 저렇게 막 손을 낚아채고 막 이렇게 하지 뭐 저거 마음 먹으면 폭행죄가 됩니다. 저것도. 아니, 저거 뭐 경호처예요? 예, 그러니까요. 네? 아니 전에도 몇몇 이제 뭐 이름도 특정되는 사람 몇 명들이 거의 무슨 사설 경호원처럼 근데 막 그 사람들 억압당하고 지금 다니고.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 나가서 다 와가지고 저한테 막 친한 척하고 그래요. 근데 저기 또 없네 그 사람들은 이제 없죠. 이제 한동훈 예. 끝났으니까 단물 예. 빨아먹을 거 없으니까 다 넘어왔죠. 넘어온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정말 누군지도 잘 모르겠는 사람들만 한동훈 옆에서 저렇게 유튜브 찍고 다니는데 그 얘기하니까 너무 웃기다. 네. 그 사람 중에 정말 심했던 사람은 전당대회 할 때 네. 거의 무슨 뭐 레슬링 같은 걸 뭐 해가지고 누구 때리고 막 했다네? 망막에 손상까지 네. 입히고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랑 그 피해 입은 사람이랑 같이 지금 같은 자리에서 뭐 제가 제 기억에 가장 최근은 서울대학교 시국 선언할 때 같이 네. 서 있었어요. 아이고야. 이게 아니, 무슨 상황인가? 사과는 하고 용서는 받았대요? 그건 뭐 관심 없습니다. 아니, 솔직히 뭐 말하면. 그건 네. 해야죠 진짜 인간적으로. 네. 제가 너무 황당했던 게 그 사람이 저한테 네. 열심히 하래요.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냥 웃고 말았어요. 예. 참네. 아이고야. 그 이제 와서 이 한 딸 개딸도 있지만 이상한 딸들도 있잖아요. 보수 안에서 네네. 자꾸 전환기 선생님 욕하고 하는 예. 그 사람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야 너 한동훈 편이지 하는 거랑 똑같은 꼴이죠. 네. 야, 뭐 거의 그 완전 최고 원수 사이 네. 아닙니까? 저는 예. 지금 보수 진영에서 요새 네. 제가 방송 많이 하고 유튜브 하면서 상상도 못할 경험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요. 아니 제가 대통령님 지키고 저는 한 번도 대통령님 검찰총장 퇴임 이후 지금까지 제가 대통령님에 대해서 나쁜 소리 한 적 있나요? 없죠. 어떤 상황에서도. 없죠. 근데 전당대회 때만 안철수 밀고 대통령님 욕하고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저보고 저는 한동훈한테 공천 취소당했는데 당한 거 내가 제일 많이 당했는데 그리고 한동훈과 제일 앞장서서 싸우는데 나한테 와서 너 한 딸이지 너 한동훈 편이지 참나 진짜. 아니 뭐 저한테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좌파 관상이라고. 네, 아유. 그 관상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그 슈퍼챗만 쫓아다니는 그 사람들이 이 지금의 탄핵 반대 여론을 이만큼 키우는데 제가 봤을 때 제일 큰 공이 있는 사람이 전한계 선생님이거든요. 전한계 선생님 따라다니면서 욕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 제가 한동훈 진짜 싫어하지만 사인 받고 앞에서 찍고 이거는 그 대상이 한동훈이든 누구든 막 칭찬할 일은 아니라고 봐요. 우린 편해요. 어차피 걔네들이 우파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좌파하고 싸우는 거라서. 저 대학생들요 여러분 예. 좌파 대학생 총학생의 연합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행사냐면
이게 무슨 총학생회 몇 군데가 연합을 만들어서 시국 선언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탄핵 반대 시국 선언하는 대학생이 아니라 아니에요. 걔네들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탄핵 선동하고 탄핵돼야 된다고 하면서 대통령님을 엄청 공격하고 하는 대학생 모임에 한동훈이 쪼르르 달려간 거예요. 자, 한동훈의 착각은 뭐냐? 지금 한동훈이 어떤 캐치프레이즈로 지금 자기 마케팅하죠? 계엄을 막은 사람, 계엄을 막은 한동훈. 그거 맞아요. 그건 진짜 맞아. 계엄을 방해해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뭐 사전에 뭔가 정보를 유출받은 것처럼 누구보다 빠르게 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계엄을 막았다 이것보다 대통령 계엄을 지속하려는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계엄에 대해서 내란죄 프레임이 씌워지는데 가장 도움을 준 게 한동훈이 맞기 때문에 그렇죠. 네. 좌익 진영 입장에서는 한동훈은 영웅일 거다. 한동훈은 자기를 그렇게 평가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학생들을 만났더니 한동훈은 거의 껌이다. 마음대로 씹다가 맛없음 단물 다 빼먹으면 버리는 껌이다. 걔네들한테는 걔네들이 대통령 만들고 싶은 다른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대통령 탄핵을 막 추동하는 좌파 대학생들의 모임에서 자기가 초대받았다고. 네. 나 대학생들이 제일 보고 싶어하는 사람 1등이야. 아 잠깐 나 몰랐어요. 초대받은 거예요? 네. 자기가 그것부터 설계네. 그거를 엄청 홍보했어. 야 그것부터 설계네. 대학생들이 제일 보고 싶어하는 정치인 1등이 한동훈이야라고 친한 게 그걸 막 광을 팔았어. 그래서 우리가 찾아본 거예요. 저 대학생 단체 뭐지? 정체가 뭐지? 들어가 보니까 대통령 탄핵하자 하고 대통령 욕하는 총학생의 모임인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좌파 대학생 소굴에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광화문의 모임분들에게 미안하다 고맙다 우리는 뜻이 같다. 그러니까 이게 자업자득이야. 저는 기본적으로 막 사람 앞에서 사인 찍고 하는 거 한동훈이든 이재명이든 그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제 그렇죠. 성향상. 예. 근데 자업자득이라는 거지. 그 좌파 대학생 구렁텅이에 나 청년들한테 인기만 하고 갔다가 이게 여러분 이 보수 내 프락치들이 빠지는 함정인데 진중권도 그렇고 김경률도 그렇고 한동훈도 그렇고 이 안에서 막 내부 분열하고 분탕질하고 내부 총질할 때는 좌파들이 막 박수 쳐요. 박지원이 막 한동훈 띄워주고 그렇죠. 응원해 주잖아요. 문제는 근데 그게 표로 연결되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이용만 아니라 당하는 거지. 그거는 보수 안에서 분탕질 칠 때나 응원을 받는 거고 막상 좌파들한테 가잖아요. 너는 뭐야? 바로 이렇게 되는 거 바로 사인 그러니까요. 찢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니 안 그래도 우리도 사실 새로운 그 뭐죠? 그 세미래 뭐 하여간 그 뭐 있었죠. 비명계 뭐. 정당 네, 하나 네, 있었잖아요. 네. 그거 뭐 더 잘하라고 우리가 이낙연 막 부추기고 했잖아요. 그쵸. 그 박수 쳤지만 우리가 당연히 그 사람들에게 정치적 역량이 되어주진 않습니다. 한동훈이 딱 그 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자기 어떻게 보면 정치적 자산이라고 착각한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정말 무능하다. 예. 저도 방송 나가면 이낙연, 김경수, 네. 김동연, 박용진, 임종석, 이재명 욕하니까 잘한다고 응원해요. 활용을 하죠 우리는. 근데 그렇다고 저희가 이낙연, 김경수, 뭐 임종석을 지지하느냐? 박용진을 지지하느냐? 아니거든요. 전혀 아니죠. 근데 한동훈이 딱 그 꼴인데 그걸 모르고 좌파 대학생 모임에 갔다가 저 봉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초대를 했을 때 저것까지 설계인 거예요. 그렇죠. 망신을 당하게 하겠다. 요거까지 설계인 거. 그것도 일부러 면전에서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보수 내에 분탕질 치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자기들은 쓴소리한다 뭐한다 하는 인간들이 처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진중권도 진중권이 뭐 진보 욕을 좀 해주고 하니까 보수에서 좀 지나치게 띄워졌죠. 근데 TV 조선 채널 A, 뭐 조선일보 이런 데가 참 그게 문제예요. 근데 지금 예. 진중권이 뭐라 하든 여론에 영향이 1도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 영향도 없잖아요. 좌파에서도 버림받고 이제 보수 우파에서도 버림받은 끈떨어진 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한동훈과 중간에서 내부 총질로 먹고 사는 인간들의 말로인 겁니다. 그렇죠. 언제나 이념에 충실하고 진영을 배신하지 않는 거 이건 기본인 겁니다. 그게 오래가는 길이에요. 그걸 안 했을 때 잠깐 튀어서 주목받을 수는 있어요. 김상국처럼. 네. 자기도 갉아먹고 진영도 갉아먹어요. 한동훈이 딱 그 짝이다. 예, 이제 사실 한동훈은 더 이상 뭐 갱생 불가한 것 같아요. 김상욱이 지금 여러 방송에서 불려다니고 좌파 언론이 막 띄워주고 하잖아요. 그리고 조중동도 그놈의 선비병이 있어가지고 김상욱 막 좋게 보고 하는 것 같지만 그 김상욱이 지금 잠시 잠깐 관심 받지만 보수에서는 이제 글렀고 그렇다고 민주당한테 넘어가면 호남 공천, 광주 공천을 김상욱한테 주겠어요? 안 주죠. 그 노른자위를? 그리고 야, 만일 자기 지역구 그대로 출마한다? 죽으라는 거지, 국민의힘한테 그거. 이길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 울산에 너 또 나가라 그러겠지.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좌파들한테 기웃거리는 중도 확장하겠다고 좌파들 입에 맞는 소리 나는 딸랑이들이 처한 현실을 오늘 저 카이스트 여학생, 저는 저 여학생 칭찬하고 싶지 않아. 왜냐하면 이거 뭐 좋은 행동도 아니고, 그리고 좌파니까 대통령 탄핵하자는 대학생들이니까. 근데 그 적나라한 현실을 저 여학생이 이거 찍는 걸로 보여준 거죠. 예, 아주 오늘 상징적인 장면, 오늘의 뭐 하이라이트 한 샷이 됐습니다. 네. 포토제닉. 예. 토니 제이님이 네. 네, 저 장면 보고 슈퍼챗을 보내주셨는데요. 어색한 뒷머리 라인과 뽕 때문에 어색하게 접힌 스웨터만 봐도 누군지 알겠습니다. 저걸 찢어발겨서 얼굴에 뿌렸어야 하는 건데 후라고 해주셨습니다. 표정이 또 얼마나 또 그 얼굴 근육들이 또 부자연스러웠을지 훤히 그려집니다. 전문 용어로 홍합머리라고 하죠. 저 어색한 머리. 네. 아니 오늘보다 어제 홍합 머리가 좀 심하더라고요. 네, 거의 저는 뭐 트로트 가수인 줄 알았어요. 서른 줄 이거는 알았어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비하나 인신공격이 아닙니다. 아니 뭐 그거는 네. 뭐 누굴 닮았다 이런 헤어스타일에 거는 대한 표현이 뭐, 우리가 저거 뭐, 서른도가 뭐 못생겼습니까? 예, 투블럭이나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럼요. 상고머리 이런 것처럼 그냥 그런 걸 추구하는 추구미가 네. 있으니까. 네, 근데 그래서- 뭐 우리는 좀 그거 보면 좀 웃기긴 하죠. 예. 이렇게 앞머리 막 내리는 걸 커튼머리라고 하는 것처럼 그냥 예. 홍합머리 아무 인신공격이 아니다. 야, 말씀드리는 말씀을 순간 드립니다. 네. 시청자가 4,300명이 넘었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네, 이 한동훈의 이 한동훈은 저 우리가 제일 잘 까죠. 사인 찍히는 영상 여러분 예. 앵콜로 한번 더 볼까요? 네, 한번 더 봅시다. 피디님 앵콜로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네. 쟤네 무슨 이야기 하는 거야? 네네. 누가 한동훈 사인을 찢었다는 거야? 무슨 이야기야라는 거 앵콜로 한 네네. 번만 더 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들뜬 뒤통수도 한번 좀 보죠. 예. 네. 아까는 이제 사인만 봤는데 뭐가 홍합이야? 왜 네. 장해찬 홍합이라고 하는 네. 거지? 이거는 비하가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의 표현. 네. 아우 답답하다. 아우 얼마나 땀 날까. 어제 땀이 더 났겠네요. 예. 아이고. 어깨가 이상하게 또 봉긋하죠. 예. 아 근데 저 볼수록 기분 나쁜 게 뭐냐면 네. 저 한 달 유튜버가 저 여학생의 손을 저렇게 확 낚아채는 거. 그렇죠. 저 폭행이에요. 아니 구구구구 거리더니 정통 보수 지지자와 유튜버들 보고는 저렇게 물리력 행사하는 게 진짜 그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요즘 이제 시국 선언 다니면서 좌익들이 집회 방해하는 걸 계속 보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네. 우리가 그 한동훈을 규탄하는 당사 앞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 10월쯤에. 네. 그때 아주 시끄럽게 우리의 집회를 앰프를 빵빵하게 틀어서 방해했던 사람이 요 화면 좀 넘어가면 조금 더 진행을 하면 나오는, 저기 약간 불꽃 네. 같은 거 이렇게 그 네, 비니 쓴 네. 사람 있어요. 예. 그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방해를 했어요. 네. 예, 그러니까 딱 저 사람이 딱 지금 대진년이 대학생들 시국선언 방해하는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우파들이 사실 그런 짓 잘 안 하잖아요. 그럼요. 우파들이 네. 좌파들 집회하는 데 가가지고 막 앰프까지 방해. 우리 안 그래. 우리는 그냥 각자 할 거 하자라는 거고. 뭐 네. 경우에 따라서는 방어적으로 앰프를 가지고 와서 맞상대하는 경우가 있을지언정 상대방의 방해를 상쇄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이 집회하는 것엔 근처에도 안 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한동훈에 대한 집회에는 저런 사람이 와가지고 앰프를 가지고 계속 방해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머리에 저런 거 쓰고 있으면 한 대표가 싫어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한 대표 또 추구미하고 또 달라가지고. 네, 뭔가 떠올라서. 네. 아무튼 근데 뒷모습도 참 부자연스러워. 예, 머리에 불이 났구나. 왜 어깨가 W자인 거지? 왜 움푹 아니 펴었다가 그러니까 막 이게 튀어나와 있지? 니트도 어색하게 이렇게 들뜰 수는 있는데 네. 왜 저기에 뾰족하게 저렇게 될까요? 아무튼 희한해요. 하이탑 컨버스 신는 거부터 뭐 예. 미창을 얼마나 깔려고 하이탑 컨버스를 신는지는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저것도 아무튼 무신사에서 아무튼 희한하다. 저 그리고 니트는 너무 촌스럽네요. 약간 할아버지 할머니 같습니다. 할머니. 저는 뭐 우리 PD님이 지금 마우스로 어깨에 튀어나온 부분을 네, 이렇게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 아니 그냥 이상하다는 거예요. 희한하다. 네. 뭐 우리가 뭐 외모를 비하하거나 한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저는 정치인한테 외모 별로 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요. 그냥 인상만 좋으면. 그냥 저 스타일에 동의는 안 된다. 근데 되게 예. 불쾌한 인상을 가진 분들은 아무래도 좀 마이너스가 되긴 하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서야 뭐 네. 인상만 좋으면 연예인 할 것도 아니고. 근데 한동훈의 문제점은 자기 외모로 세일즈를 너무 많이 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감이 생기는 거다. 자기가 자기 외모를 가지고 뭐 많이 올려치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이상하게 안 봤을 우리가 외모 평가하는 게 아니라 네. 아니 예를 들면 정치인이 제가 말을 잘합니다. 제가 토론을 잘합니다라고 하면 그래 너 말 얼마나 잘하나 보자. 너 100분 토론 나와서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거를 평가하게 되잖아요. 근데 외모, 패션 뭐 이런 걸 가지고 자꾸 그 주변과 팬덤에서 장사를 하면
그래 그거 진짜라고 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예, 참. 네. 예, 마우스 커서가 공교롭게도 예, 어색한 부위를 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예. 오늘 저는 저녁으로 홍합 짬뽕을 한 그릇 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저도 땡기네요. 예. 아, 저희가 이렇게 또 내수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송, 동네 중국집에 도움이 되는 이런 방송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과 함께하는 멸콩 TV다. PD님 이제 그만하고 끄세요. 너무 재미 붙였어 우리 PD님이. 아, 지금 시청자 4,000명에서 떨어지질 않습니다. 네, 예. 아무튼 뭐 이런 일도 있었다. 근데 저거는 제가 다시 말하지만 막 이렇게 막 뭐 찍고 이런 거 전 동의 안 해요. 좋아하지 않아요. 다만 왜 대통령 탄핵 찬성하는 좌파 대학생 집회에 그걸 굳이 일반 대학생들이 자기 보고 싶어 하는 것처럼 홍보해가면서 들어갔느냐. 그러니까 저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자업자득이다라는 논평을 자기 하는 무덤 거죠. 팠어요. 예. 그 대통령이 지금 뭐냐면 지금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그 당시에 뭐냐면 네. 부정선거 아니겠어요? 네네. 이 부정선거와 관련돼 가지고 요번에 이제 이용돈 PD가 네. 지금 저기 그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방송에다가 방송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네. 이 방송국들이 안 받아. 안 봤죠? 옛날 같으면 서로 받아야 되거든. 네. 서로 받아가지고 우리가 할게 해야 되는데 네. 특집 다큐멘터리 해가지고 네. 특집 편성할 수 있는데 이걸 아무데도 안 받았어. 네.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본인이 유튜브를 만들어서 네. 예, 예, 본인 채널에서 공개를 했는데 예, 이제 공중파다 뭐 종편이다 그다음에 뭐 대형 언론사다 예. 예, 이용돈 PD가 유명한 PD잖아요. 근데 예. 그 사람이 지금 부정선거에 관해서 자기는 뭐 특정한 어떤 예. 입장을 먼저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예. 뭐 객관적으로 한번 검증해 보겠다라는 어떤 이 언플로 많은 관심을 끌은 다음에 예. 이 제작이 완성된 이 영상을 각 그 언론사에 한번 타진을 해봤는데 다 거절당했다는데 예. 거절당한 이유를 뭐 능히 추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내용이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까는 내용이 아니고 예. 부정선거에 관해서 일반적인 어떤 오해,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약간 그 이제 의혹 이런 거를 예. 굉장히 설득력 있게 썼기 때문에 그걸 이제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그 이번에 보셨죠? 예, 지금? 봤습니다. 네, 봤더니 그 보셨을 때 어떤 이제 예. 시청자로서 네. 그다음에 이제 일반 국민으로서 예. 그걸 보고 느낀 소감은 어떻습니까? 아, 이게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었고 이게 그 소위 말해 대수의 법칙이라고 이제 딱 한마디로 이제 정의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통계라는 거는 자연 현상이에요. 자연 현상입니다. 예, 사람이 아주 다양하게 개성도 많고 한데 그 다양한 사람들을 아주 수천 수만 뭐 수백만 수천만을 모아 놓으면 아주 일관된 어떤 이 특징이 나오는데 그게 굉장히 뭔가 좀 좌우대칭의 종 모양으로 나오는 현상이 있어요. 그 어떤 집단도 다 이제 좌우대칭의 종 모양, 소위 말해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정규분포 곡선을 다 따르거든요. 그래서 유권자 집단을 그냥 정규분포 곡선을 따르는 일반적인 모집단이라고 보고 네. 그거를 사전선거 집단과 본선거 집단으로 나눠서 네. 네. 그게 특별하게 질적인 차이가 발생할 만한 특별한 요인이 없기 때문에 예. 그거를 이제 이 대수의 법칙에 입각해서 그 둘의 이 선거 결과가 이제 아주 굉장히 뚜렷하게 차이나는 현상을 예. 어떻게 해석할까를 접근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고 예. 그거를 이제 자연현상으로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이거는 인위적인 개입이나 조작 없이는 이 사전선거 집단과 본선거 집단이 이렇게 특이하게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득표율의 경향성의 차이가 나는 거는 좀 해석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측은 이과 전공 베이스를 갖고 있는 이 전문가, 통계 전문가들이 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그걸 반박하는 측의 이제 논리는 네. 과학적인 게 아니고 그 정치적인 얘기예요, 그냥. 네. 자기들의 어떤 예단, 무슨 뭐 선입견 그걸 마치 기정사실화하면서 이제 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집단은 의뢰 사전 선거를 그다 선호한다라는 말도 안 되는 밑도 끝도 없는 그냥 전제를 예단으로 깔고 이제 납득을 하려고 시도하는데 그 한마디로 반박이 되죠. 예. 왜냐하면 사전 선거에 제일 여성적으로 참여한 집단이 5, 60대 이상의 시니어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어떻게 사전 선거에서 말도 안 되는 민주당의 압승이 나오냐 이거죠. 전국의 그 254개 지역과 거의 전 지역에서 민주당이 근데 재밌는 게 네. 그러니까 그 확률이 네. 어느 정도 된다고 그래요? 예, 그런 게 그게 만약에 자연 현상을 가정하고 우연히 그 결과가 나왔을 확률은 거의 이제 138학년에 전에 빅뱅이 터지고 빅뱅 터지고 나서 빅뱅이 터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주가 창조가 됐다 이거 아니에요? 아, 빅뱅이 터진 거구나. 예, 그러니까 아. 갑자기 그냥 뭐 점이 그냥 점이? 예, 이게 어. 확대가 돼서 우주가 아니, 됐대요. 아니 이재명
점 터지면 어떡하 되지? 예, 그 점 터지면 큰일 납니다. 예, 그렇죠. 그 점이 터졌어요. 예. 그 점이 터진 게 빅뱅이구나. 예. 예, 그래서 그래서 예. 그 138억 년 전부터 매일매일 로또가 지금까지 예. 하루도 안 빠지고 그냥 1등 당첨된 확률보다도 훨씬 낮은 게 예. 지금 자연현상으로 그게 우연으로 나왔을 확률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전 지역구에서 거의 대부분의 지역구에서 이제 사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했는데 네. 그거를 지역구를 더 쪼개서 무슨 선거구 조금조그맣게 나눠진 동단이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몇천 개 선거구로 쪼개서 보면 더 황당한 거죠.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선거구 예. 그 다음에 이제 골고루 사람이 사는 그 서울 수도권에서 거의 전체가 다 민주당이 그냥 완전히 압승하는 상황으로 나와 버렸는데 그게 본선거까지 이어지면 납득이 되지만 본선거는 또 골고루 섞여 있거든. 예. 그러니 그게 이제 통계학적으로는 발생이 불가능한 이산 현상이라는 게 통계를 그냥 이게 같이 중립적으로 학문적으로 전공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그건데 하도 이 나라의 정치가 좌파 쪽으로 편향되다 보니까 혹시나 이제 이 통계 쪽 전문가 이렇게 이 사람들이 예. 정치적인 의사 표현을 하면 혹시나 불이익을 당할까 싶어서 그간에 전문가들이 다들 외면하고 못 본 척 했던 건데 그나마 이제 이영돈 PD가 좀 네임드 PD가 이제 우리나라의 통계학 대가들을 다 만나고 다니면서 네. 그 사람들의 어떤 정치적인 중립적인 시각에서 네. 순전히 과학적인 의견으로 물어봤을 때 네. 이거는 이제 자연현상에서 발생할 수 없는 통계적인 네. 현상이다. 아, 라고 그렇군요. 결론 내렸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예. 지금 이제 초천재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면 네. 미시 물리학과 네. 그다음에 거시 물리학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예, 그래서 지금 특수 상대성 이론에 네. 도 아셔야 되고, 예. 예. 우리가 좀 여러분들이 끈 이론 뭐 이런 것도 좀 아셔야 되는데, 네. 예, 여러분들 빅뱅은 네. 빅뱅 그 가수 빅뱅 아닙니다. 네. 예, 빅뱅이 아닌 이제 우리 그 우주가 네. 처음으로 생긴 이유가 이제 빅뱅이다. 네. 이걸 아는데 이게 나는 이제 중성 미립자가 네. 예, 빛속도로 가서 충돌로 인해서 네. 나는 빅뱅이 일어난 걸 줄 알았는데 오늘 또 새로운 예, 학설이 나왔습니다. 예. 점이 터져서 예. 예, 예. 빅뱅이 일어났다. 점이 터져. 터져서. 여기 예. 얼굴에 있는 점이 터지면 또 예. 이게 빅뱅이 되는 겁니까? 아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럴 점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 재명이가 네. 예, 재명이 네. 저기 빤스 속에서 이 네. 빅뱅이 일어날 수 그렇죠. 있네요. 예. 예. 그게 빅뱅의 근원이 될 수 예. 있는 겁니다. 네. 자,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확률이라는 게 예. 개미가 네. 우연히 네. 람보르기니를 만들었다. 네. 그렇죠. 의 확률보다 더 높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개미가 그냥 가만히 재료 다 모아서 갑자기 한 1시간 정도 지났더니 람보르기니가 완성이 된 거야. 예. 이걸 누가 만들었어? 그 말이 안 그랬더니 되는 확률인데. 람보르기니 누가 만들었어? 막 이랬더니 네. 개미가 만들었다. 네. 이 확률하고 거의 맞먹는다. 그러니까 이게 또 네. 생물학적으로도 또 문제가 있는 이번에 네. 성관이가 네. 예, 성관이대로 하면 생물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전 세계 최고령자가 대한민국에 나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예. 예. 이게 뭐냐면 네. 일본에서 가장 오래 사신 분, 예. 장수하신 분이 120 한 3세쯤 되는 할머니가 123세인가가 매년 기네스북에 예. 전 지구에서 가장 오래 사신 그 고령자 주로 할머니겠지만 예, 예. 보통 한 120살에서 130살 사이에 전후로 와 있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 예. 일부가 뭐 보통 뭐 일본에 있거나 이탈리아에 있거나 예. 그 장수촌들 유명한 나라들 예. 그렇거든요. 예. 근데 놀랍게도 2020년 총선에 예. 경기도 파주을 선거구에 예. 그 당시 나이로 예. 197세 할머니가 존재했다고 합니다. 예. 제 얘기가 아니고 선관위 발표가 그래요. 예. 예. 그러면 그 할머니는 네. 영조대왕을 모셨을 수도 있어. 그렇죠. 그 영조대왕을 모시던 무술이가 그렇죠. 그 영조대왕이 돌아가시자 네. 예. 사도세자. 네. 예, 사도세자에 네. 따르다가 그렇죠. 사도세자가 이제 이게 사망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거 이러다 나도 죽겠다 네. 싶어서 도망을 치셔서 예. 예, 지금까지 살아계신 거예요. 산속에서. 그러니까요. 예. 예. 파주에서 예. 그것도 파주로 도망가서 지금까지 살아계신 거야. 예. 그러니까. 지금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아니 우리나라가 1945년도에 해방하고 예. 정부 수립이 1948년도고 예. 지금 한 70년 뭐 좀 넘어서 80년 정도 됐잖아요. 예. 이미 정부 수립할 때 벌써 110살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6.25도 겪고 그다음에 5.16 뭐 군사혁명 뭐 그 할머니는 예, 그것다니까? 5.18 다 겪고 그러니까
임진왜란도 겪었을 수 있어. 그렇지요. 예. 임진왜란도 겪어가지고 이순신 장군이 네. 예 네. 이순신 장군이 거기서 막 노량해전에서 네. 막 이렇게 하시는 것도 네. 지켜보면서 강강수월래를 하셨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요. 예, 강강수월래 하면서 예. 예. 거기서 그 하신 분이 그 맞아요. 할머니 예. 예. 실 수도 있는 거죠. 그 할머니의 예. 진짜 존재에 관해서 예. 예, 확실하게 규명을 하기 위해 제가 볼 때는요 그냥 예. 일반인들이 뭐 이렇게 통계 이런 얘기하면 예. 아예 난 몰라 하고 빠질 수 있는데 예. 그 197세 할머니를 예. 확실하게 규명하기 위해서 윤 예. 대통령이 선관위 서버에 뭘 예. 털었습니까? 예. 그 선거인 명부 있잖아요. 예. 통합 선거인 명부 예. 그거 털어간 거예요. 예. 거기에 과연 197세 그 할머니가 존재했고 예. 했다면 행안부 데이터베이스랑 비교되자면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그 주민등록 그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거랑 비교만 하면 바로 끝나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선관위에서 절대 그 통합 선거인 명부를 공개를 안 한단 말이에요. 예. 선거인 어떤 로 데이터, 백 데이터 이거 절대 공개 안 하고 예. 안 하는 거를 보니 아, 이 거짓말이구나. 예. 거짓말이 아니라면 공개 안 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제 머슴한테 곡간을 맡겼어요. 네. 곡간을 맡겨가지고 네. 야 오늘 저기 우리가 쌀이 들어왔는데 네. 쌀이 생각보다 없어. 네. 그럼 왜 쌀이 왜 이렇게 없냐? 예. 콩은 있는데 쌀이 모자라네. 명부 갖고 와서 야 그래가지고 야 보통 쌀이 더 많지 콩 생산보다는 쌀을 더 많이 생산하는데 네. 왜 우리 곡간에는 콩이 더 많어? 네. 이게 확률상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네. 이래가지고 그러면 우리 명부 한번 공개해보자. 네. 이런 거 아니겠어요? 명부만 보면 확실하게 나오거든요. 지금 뭐 실증해보고 네. 그다음에 그게 명부상에 적혀 있는 거랑 네. 맞는지 틀린지 확인해보면 돼요. 그러니까 쌀알이 네. 쌀알이 왜 어떻게 더 적을 수가 있냐? 네. 이 콩이 네. 예? 어떻게 경작지도 작고 네. 몇 평 몇 대기 안 하는데 네. 쌀은 그렇게 많이 심었는데 네. 어떻게 이게 콩이 더 많고 쌀이 작다고? 네. 이게 확률상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아무리 가물어도 그렇지? 네. 138학년 동안 농사를 지었어도 네. 이런 경우는 처음이야. 그러니까, 그지? 예.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면 곡간 좀 열어봐. 네. 그랬더니 못 엽니다. 나 못 믿습니까? 이러고 있는 거야. 그렇죠. 예. 머슴이. 그러니까. 내가 월급을 주는데 네. 내 주머니에서 월급이 나가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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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곡간 열어봐 그랬더니 못 엽니다. 못 믿습니까? 나 못 믿어요. 관아에다 신고합니다.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쪽에 가까운 나라들의 특징이요. 네. 통계 자체가 다 거짓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런데 발표하는 통계들 있잖아요. 네. 전혀 못 믿죠. 예, 네. 다 이제 당에 위에 보고하려고 그냥 뭐 어떻게 해서 메이커 구라 쳐갖고 한 네. 거고 지금 우리나라가 공산화 중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가 선관위 통계인데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얘기하는 그 어떤 것도 그리고 그게 참 신빙성이 떨어지고 한번 확인해보자라는 그 어떤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고압적으로 하면서 예 그냥 이제 공산화가 되면 이제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이나 이권이 이제 지켜지는 구조가 되니까 이제 아예 그냥 전방위적으로 이제 사회주의 혁명으로 가는 예 이런 상황에 있다. 예, 네. 그리고 자 가족 친인척 네. 특혜 채용 네. 이제 비법 답은 파일까지 만들었던 선관이에요. 그러니까 네. 가족과 친인척을 특혜 채용하는 비법 네. 해가지고 네. 자 가족과 친인척을 특혜 채용하려고 그러면 네. 자 요 비법을 봐야 돼. 네. 요 비법 책 비싼 거야. 네. 10억? 이래가지고 네. 아무튼 이 비법까지 만들었다는 거예요 선관위가. 네. 자 그랬는데 지인 찬스까지 확대하면 네. 얼마나 더 많을까 했는데 선관위 직원이 3,000명이나 3,000 되는 명이죠. 거예요. 예. 3,000명 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예, 이놈의 선관위는 무슨 3,000명까지 뭐냐면 상근직 직원이에요. 네. 임시직 직원이 아니라 네. 늘 있는 월급 주는. 네. 선거가 있든 없든 예? 네. 그냥 늘 있는 3,000명. 네. 예, 이놈의 3,000명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 3,000명이 왜냐하면 선관위 사람들만 애를 많이 낳나? 예? 선관위는 살기가 좋아. 네. 왜? 감사도 안 받아. 네. 그다음에 해외를 6개월 동안 나가 있어도 네. 월급이 따박따박 나와. 네. 이런 회사가 없잖아요. 네. 예, 이런 회사를 다니려니까 일본에는 그것도 그렇게 좋아돼? 예. 예. 그리고 또 예. 그거 아세요? 어떤 거요? 예. 핸드폰을 아, 예. 대포폰. 세컨폰을 만들었어. 대포폰 쓴 거죠. 대포폰을 써가지고 범죄 목적으로 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구랑 통화하느냐? 민주당하고 통화를 해. 그러겠죠 아마. 예.
그 대포폰을 통해서 누구랑 통화하냐? 민주당하고 주로 통화를 하는데 이 사람이 어디로 예. 또 출마를 하느냐? 예. 국민의힘에 출마를 해요. 참네. 그러니까 이게 부정선거에 양당이 다 개입된 거예요. 이게요 이재명 대장동 수법하고 비슷한 거예요. 맞아요. 뭐였냐면 네, 우리 자 이재명이 대장동을 해쳐먹었잖아. 네. 지 권력으로 예. 해먹었어. 김만배가 저했건 예. 그래가지고 김만배한테 이제 사업을 줬단 말이야. 네. 그래서 다 이제 사업을 줬어. 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나중에 빠져나가고 씨발 큰일났다. 거기에 국민의 이제 곽상도 의원 아들내미한테 50억이 간 거죠. 그러니까 퇴직금으로. 그래가지고 그렇게 땅을 만들어 놓고 네, 이제 이재명이 양방 뭐라고 매칭한 그러냐면 거예요. 지가 이제 이재명이가 네. 성남시장 아니야. 네. 그럼 성남시장 권력으로 그게 준 거지. 네. 다른 사람이 준 게 아니에요. 네. 그때 경기도지사가 준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준 것도 아니고 네. 검찰총장이 준 것도 아니고 네. 김만배한테 사업 준 거는 이재명이라고. 네. 그런데 이재명이가 김만배한테 누구를 만들어놔? 50억 클럽을 만들어놔. 네. 50억 클럽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 이름이 쭉 보니까 뭐냐면 박근혜 정부 때 네. 민정수석을 했어.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국민의힘의 게이트입니다. 네. 나중에 그다음에, 빠져나갈 때 그거로 윤석열 게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깜짝 놀라 내가 무슨 성남시장이었습니까? 이런 거 아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러니까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려고 예. 나온 건데 국민의힘에 예. 출마를 하게 만든다. 예.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을 여러분들 그러니까 부정선거의 주범으로 이제 그렇게 덤태기 씌우려고 자 아니요 덤태기 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연루가 된 뭐냐면 저는 연루가 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독진 개찐이야 지금. 맞아요. 독진 개찐이야. 지금 제가 예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유재일 TV 나갈 때도 네.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국민의힘 안에도 네. 중국 간첩들이 많다. 네. 내가 분명히 그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명단 공개하라 막 이러면서 이야기했단 말이야. 네. 야, 그런데 제가 네. 때가 되면 다 나올 거다. 네. 라고 이야기했어요. 요즘에 제가 이야기 안 해도 다 나오지 않습니까? 네. 스스로가 다 나오죠? 네. 게다가 이제 뭐냐면 B폰으로 민주당하고 실컷 통화한 선관위 직원이 네. 그죠? 네. 어디로 나와? 국민의힘으로 선거에 나온다. 네. 이게 그러면 뭘 당선됐겠죠. 이야기하느냐? 예. 뭘 이야기하느냐? 아 몰랐어 국민의힘 이게 아니다. 예. 똑같은 새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한중 의원연맹에 네. 가입되는 놈들이 맞아요. 국민의힘도 있다는 거야. 아니 근데 한중 의원연맹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난 그거야. 중국에는 국회의원이 없는데 네. 어떻게 한중 의원연맹이냐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무슨 국민이 선출한 그 국민의 대의 제도에서 나오는 뭐 정치인이 없는데 거기는 그냥 위에서 그냥 낙하산 꽂아갖고 자기 계파에서 이렇게 네. 꽂아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랑 정치인이 되는 경로 자체가 애당초 다른데 아예 한중 의원 연맹이라는 그 체제를 통해서요 사실상 중국식 그 정치 제도를 그냥 네.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예, 그러니까 외교하고도 진짜 이거만 상호주의 위배라고 그러는데 네. 안 맞는 거예요. 네. 중국에는 의원도 없는데 우리나라 의원들만 잔뜩 가입해놓고 난 다음에 한중 의원연맹 네. 이게 상호주의에도 안 맞는 거고 외교하고도 안 맞는 거라고 이게 네, 네. 예. 맞지가 않아요. 네. 이게 대깔꼬마니가 돼야 되거든. 네. 그죠? 대깔꼬마니 뭔지 아세요? 예, 양쪽에 이제 접으면 딱 펴지면 똑같은 거 양쪽에. 예, 양쪽이 똑같은 좌우대칭으로. 예, 맞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확인을 시켰어요. 이런 대깔꼬마니 해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뭐냐면 중국은 다른 사람들이 몇 명 나오고 네. 우리는 의원들이 국민의힘 민주당 이렇게 우르르 들어가 있는 거야. 네. 이 놈들이 뭐 하는 놈들이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 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국민의힘 안에도 간첩들이 너무 많다. 네. 그래가지고 이게 있어요. 교회 다니는 분들을 제가 물어봐요. 막 목사님 욕을 무지하게 해, 자기 교회 목사님. 네.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막 TV에 나왔어. 야 니네 교회 목사님 저거 바람피다 걸렸더만. 네.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야기하잖아. 네. 근데 그 교회는 왜 다녀? 그러면 아니 어딘가는 좋은 목사님 계시겠지. 네. 이런단 말이야. 예. 내가 못 찾을 뿐이지 어딘가는 네. 좋은 목사님 계시.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예? 내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네. 어쨌든 간에 교회를 찾아다니지 말고 성경을 봐라. 네. 그리고 네가 객관적으로 읽으면 될 거 아니야. 그죠? 네. 그럼 자꾸만 남한테만 들어야 돼? 의존을 해야 돼? 네. 예, 자기가 지금 깨달으면서 이게 성경 안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자기가 좀 객관적인 눈을 키우면 되는데 네. 이 성경도 안 보고 난 다음에 맨날 가서 듣기만 한다는 거야. 네. 예? 예. 그래가지고 거기가 심어주는 그 사상 네. 그것만 듣고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네. 세뇌가 된단 말이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내가 아주 뭐 어딘가는 있겠지. 국민의힘 찍는 사람들도 물어보면 민주당 찍는 놈들도 물어보면 어딘가 좋은 의원들이 있겠지. 예. 그냥 찍는 거지 뭐 그냥 네. 그 사람들은 아무 민주당- 이유 없이. 이재명을 왜 찍어 막 그러면은 예. 아이 그래도 민주당이 낫겠지. 예. 이런 머저리들이 있단 말이지.
이게 정치를 외면하면 예. 최악의 정치인이 여러분들을 지배하는 정말 끔찍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나는 정치에 관심이 없어. 나는 뭐 정치 몰라. 이게 이제 좋은 말이 아니고요. 예. 아, 나는 나라 팔아먹을 놈 찍을지도 몰라. 나 네. 뭐라고 하지 마. 나 그냥 바보야. 이런 얘기예요. 세금은 왜 내고 왜 그러고 삽니까? 세금 여러분들 다들 이게 낸 만큼 정말 이 나라의 어떤 주인의식을 갖고 해야 되는데 예. 이제 정치에 관심이 없다라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제 레거시 미디어라고 자처하는 그 친중 언론에 낚여갖고 엉뚱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요즘에 뭐가 돼 있냐면요. 네. 사람들이 너무 지금 이렇게 요즘에 그 초스피드잖아요. 네. 그다음에 뭐든지 다 해주잖아. 예. 이렇게 자동으로 네. 다 해주다 보니까 이게 뭐든지 그냥 책도 이제 안 읽으려고 그래. 뭐냐면 읽어주는 요즘에 유튜버가 있어. 아, 읽어주는 그 내가 읽고 싶은 책이 있으면 예. 그 유튜브 들어가면 또 책도 읽어줘. 오디오북. 오디오북 해갖고 막 읽어줘. 그다음에 막 팟캐스트 뭐 있잖아요. 그거 들어가면은 또 책도 읽어줘.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렇게 해서 뭐 어쩌고 이러면서 또 이게 구연동하듯이 읽어준다고. 예. 그러니까 책도 내가 안 읽게 되고 네. 남이 읽어주는 거 듣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주체적으로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안 들고 네. 꼭 남한테 의존을 해. 네. 자꾸. 네. 그죠? 네. 그러니까 나는 내 뇌까지도 의존을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타인의 네. 뭔가 본인의 판단을 막 의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주로 좌파적인 성향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네. 그 아침마다 그 털보 그 약간 좌빨 새끼 선동꾼 그 인간 어중이? 방송을 그러니까 그 사람 어중이 떠중이? 예. 와, 그러니까 너무 이름도 막 어중이 떠중이. 역겨울 정도로 네. 판단을 그 궤변이나 입 삼는 그런 인간들한테 맡기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누가 그래요? 그러면 막 이야기하잖아? 예. 김호준이 그랬어.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김호준이 그랬어. 제가 김호준이가 어. 죽으라면 죽을 겁니까? 네. 진짜 우리 그 특히 그 사람의 방송을 보고 이렇게 자아를 의탁한 사람들의 나이대가 네. 정말 진짜 미안하게도 제 나이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때 뭐냐면 전교조 교육 받은 애들. 예. 그러니까 참교육 걔들이 그 전교조가 네. 이제 교육을 할 때 네. 참교육 뭐 이랬잖아. 그 참교육이라는 게 공산주의 교육인 예.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교육을 받은 애들이 네. 정말 지금 이렇게 해갖고 세상 지금 돌아가는 거 모르고 예. 자기 스스로 생각 안 하고 예. 옛날에 선생님이 그랬어. 아직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우리 40 세대랑 50 세대가요 인터넷 초창기 그때 세대예요. 예. 근데 문제는 그 인터넷의 가능성은 우파는 무시했고 좌파가 선점했거든. 그래서 그 딴지일보다 뭐다 하면서 그 김호준이가 20년 30년 전부터 먹었잖아요. 자 여러분, 네. 그럼 오늘 이제 방송 가장 핵심은 뭐냐면 네. 오늘 그건 것 같아요. 정리를 좀 해보자면 네. 일단은 뭐냐면 지금 이제 대통령이 그동안 방송에서까지 MBC는 뭐라고 그랬냐면 대통령이 네. 극우주의자들의 말을 듣고 네. 내란을 일으켰다. 예. 이렇게 평가를 했었어요. 네. 그 엠빙신이라는 네. 방송은. 예.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문제가 지금 선관위가 부패한 조직인 게 객관적으로 드러났고 네. 부패한 정도가 아니라 선거 자체도 비과학적이다. 네. 비과학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게 드러난 거예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또 그런데 헌재는 네. 어떻게 판결했냐면 감사원도 감사하지 마라고 판결했어요. 맞아. 헌재가 예. 위헌이라고 얘기했죠. 지금 진짜 놀라운 판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뭐를 이야기하느냐? 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쌀보다도 콩은 조금만 한 대평 심는데 네. 쌀보다도 콩이 더 많은 거야. 네. 그래가지고 내가 주인이 보자 그랬더니 무조건 믿어 하는 거를 믿으라고 판결 낸 거야. 네. 지금 예. 이게 지금 우리나라 선관위가 이렇고요. 예. 그다음에 헌법재판소가 이렇습니다. 네. 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 있는 기관이라는 게 드러난 게 네. 두 기관이 드러났는데 예. 헌법재판소와 선관위. 선관위다. 네. 이 두 헌법기관들 네. 반드시 네. 대한민국이 자유대한민국이면 네. 주권자 국민들이 네. 이것을 개혁을 해야 되는 상태라는 것을 네. 이번에 개몽령을 통해서 알게 됐다. 네. 얘는 확실한 예. 생각을 갖게 됐다. 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곧 돌아오셔야 된다. 네. 빠르면 내일, 내일이죠. 예. 빠르면 내일
오늘이라고 그랬는데 네. 사실상 뭐냐면 오늘은 네. 쉬는 날이에요. 아, 예. 공휴일이 오늘까지 공휴일이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내일 네. 이게 결정 나서 대통령이 네. 구속 취소되고 네. 그리고 빨리 이 선관위에서 네. 이게 이제 이게 문제 있는 거 대통령이 문제 있다 그러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네. 실제로 문제가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계엄령이 잘못됐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네. 예,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네. 비헌법적인 탄핵을 남발했어요. 네. 이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네. 예, 본인들도 이게 말이 되는 탄핵이야? 꼬라봤다고 탄핵.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이거는 헌법적입니까? 예. 아닌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네. 그러면 불구하고 대통령을 자기들이 쫓아내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네. 예, 그래서 반드시 돌아와야 되고요. 안 되면 네. 정말 제2의 4.19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를 예, 분명히 예. 명심해야 되고 예. 자기들 뜻대로 언론들만 네. 데리고 예. 뭐 할 수가 없을 거라는 거를 네. 국민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거다는 거를 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책 소개 하나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 환신골드 옆에 건국 대통령 이승만 1, 2권 세트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님의 존영이 표지로 사용되는 거 여러분 보실 수 있는데, 올해는요 이승만 대통령 탄신 150주년 되는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개소문과 대조영 등 유명 작품을 쓴 유현종 작가가 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라는 실록 소설을 집필했어요.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이승만 대통령님의 삶의 여정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데요. 현재 서점에서는 1권과 2권을 4만원 정가 판매 중인데, 오직 멸콩TV 구독자분들께만 택배비 포함해서 4만원의 절반인 2만원에 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 1, 2권 세트를 드립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애국시민 여러분, 멸콩TV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면 건국 대통령 이승만 1, 2권 세트를 정가 4만원의 절반인 2만원의 택배비 포함으로 드리니까 이거 정말 인쇄비만 받고 저희가 이승만 대통령 많이 알리고 싶어서 멸콩TV가 준비한 거거든요. 여러분 읽어보시고 자녀분들에게도 권해주시고, 사무실에 집 서재에 이게 딱 놓여있으면 그걸로 말 필요 없이 인증이 딱 되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이렇게 이제 젊은 청년들이 이제 연설하는 걸 자주 듣잖아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 말할 때 자신감이 없어요. 잘 몰라. 그리고 네. 항상 이야기하는 게 공과 과 이렇게 이야기해요. 과가 엄청나게 크지만 공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정도 유보적인. 우리가 다 전교조들한테 가스라이팅 돼 있는 그래서 거죠, 그런 그게. 거예요. 아니에요. 그 지금 이승만 대통령은요, 공으로 사소한 작은 과들을 다 덮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승만은 우파 필수 과목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반드시 읽어봐야 되는 책이다.